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질 않아. 미국 대학병원의 한 병실. 여기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며 울부짖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고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튼에 살고 있는 켈리라고 합니다. 3년 전 저는 7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고 그해 겨울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사실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와 헤어진 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훈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지금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지훈 씨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던 문학 소녀였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셨고 그 덕에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부모님은 항상 출장과 회사 일로 바쁘셨고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가득했죠.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책이었어요.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옷보다 종이 한 장과 펜이 주는 즐거움이 더 컸으니까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책 한 권을 내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졸업 후엔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보조작가 일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칼럼도 쓰면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는 두 분 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운전해서 출판사 미팅에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죠. 운전은 가끔 해보긴 했지만 혼자서 긴 거리를 운전하는 건 사실 좀 떨렸어요. 그래도 며칠 전에 운전 연습도 했고 작은 접촉사고도 낸 적 없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먹구름이 끼면서 날씨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가 오네.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빗방울이 커지면서 슬슬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비는 갈수록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죠.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제 차로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돌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기억나네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사고 후 저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거의 하루 만에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병원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께서는 의사 선생님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질 않아. 제 목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해도 이런 상황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며 울었고 아빠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리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진정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 치료에도 협조하고 예전처럼 소란은 피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무렵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계속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 만나서 7년 동안 만난 사이였고 다음해 봄엔 결혼식도 올리기로 프로포즈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집과 저희 집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면서 교제를 결사 반대하셨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제게 헌신하고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도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동생들의 학비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7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준 로버트에게 항상 고마웠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와 몸이 회복된 뒤 저는 로버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로버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가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을 보게 된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연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단호한 선이 그어져 있었죠. 로버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뭐라고? 하반신 마비? 그러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켈리, 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랑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로버트는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미안해, 켈리.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너네 집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메아리쳤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닫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로버트가 남긴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다니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반신마비가 된 저와 평생 살기는 끔찍하다며 본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고생을 하겠냐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 번호도 바로 바꿨더라고요. 로버트는 아빠 말대로 저희 집안 재력을 보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을 하고 몇 달이 지나도 로버트와의 이별에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는 저에게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험이 저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의 이별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결국 저를 더 큰 사랑과 기회로 이끌었죠.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제가 사랑하는 글쓰기조차도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부모님의 결정으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한몫을 했죠. 사고 이후 밖에 다니는 것을 꺼리던 제가 새로운 동네에 와서는 부모님과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했어요. 제 사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고 난 게 본인들 탓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저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자책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사업, 돈보다 가족을 우선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선순위가 되었고 일을 줄이시고 저와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도 이제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까운 거리로의 외출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죠. 카페에서는 갓 구운 빵과 쿠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티를 팔고 있었어요.
처음 그 카페를 방문했을 때 저는 단순히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죠. 그 카페는 저에게 조용한 피난처와도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글을 쓰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다정했죠. 커피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서 자주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 그의 친절함에 어느새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카페 한켠에는 손님들을 위한 책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저도 못 읽어본 세계 여러 나라의 베스트셀러가 가득했어요. 주문을 다 서빙한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이상하게 그가 책을 읽는 옆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 한 잔에 책을 읽다가 기록을 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가방을 뒤졌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과 펜이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아쉬워하며 다음에 다시 와서 적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메모할 것을 찾고 계신 거죠? 이 노트 사용하세요. 이 책은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좋은 구절이 많아요. 그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죠. 그의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에 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풀어내기 시작했고 점차 제 일상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자주 이루어졌고 그는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듯이 매일같이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지훈 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죠. 켈리 씨 오셨어요?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예요. 점차 카페에서의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어요. 지훈 씨와의 대화는 처음엔 단순한 인사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주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책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씩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릴 적 혼자 책과 놀던 아이가 아닌 이제 누군가와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함을 느꼈어요. 사실 전 남자친구 로버트는 책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매일 책만 붙들고 있냐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분야까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할 때마다 지훈 씨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쑥스러워했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제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은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켈리 씨, 오늘은 어떤 글을 쓰셨나요? 지훈 씨가 물으면서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를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썼어요. 저의 과거와 사고 후 변한 제 삶에 대해서요. 지훈 씨는 조심스럽게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켈리 씨, 저도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동생과 친척 집에서 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빵 기술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주 더 깊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죠. 점차 저는 지훈 씨를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닌 중요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어요. 지훈 씨의 친절과 배려는 저뿐만 아니라 카페를 찾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를 건네며 카페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카페는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켈리 씨, 혹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이 동네에 새로 생긴 식당이 있는데 함께 가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는 곧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우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카페 밖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저는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음을 느꼈죠.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그와의 사랑을 키워가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로버트는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랑보다는 제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부모님 하시는 사업이 뭔지 꼬치꼬치 물었고 어디에 사는지 하다못해 아빠에게 일자리까지 부탁 좀 해보라며 저를 조종했었죠. 그때는 전 몰랐어요. 그게 다 사랑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자 저를 버렸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과연 저를 사랑하긴 한 걸까요? 반면 지훈 씨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의 배경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켈리,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해요.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지훈 씨가 저에게 해준 말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훈 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저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는 저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로버트와의 이별은 그 당시엔 큰 아픔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지훈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새로운 색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긴 뒤 저는 지훈 씨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왜 동양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로버트처럼 제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일 거라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하긴 로버트가 7년이란 세월 동안 부모님과 저를 속인 일을 생각하면 지훈 씨를 보고 오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고아의 대학도 못 나온 동양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저를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비록 제가 하반신마비지만 아무리 못해도 지훈 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훈 씨는 로버트와는 다르다며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지훈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자고 했죠. 워낙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 저는 지훈 씨를 믿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바로 행복 그 자체였죠. 저는 지훈 씨의 도움으로 다시 작가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원고료를 받고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저축한 돈으로 점차 작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때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드리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 씨를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그의 진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제 뱃속에는 예쁜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손주는 생각도 안 하셨는데 이건 기적이라며 너무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몸도 힘들고 걱정된다며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지만
제가 편안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10달을 잘 버텨서 무사히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무사히 아이를 낳고 다음에 다시 한번 소식 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